정부가 전국의 경유버스를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도록 했지만 이 버스의 연료 탱크가 폭발 시 위험한 강철로 만들어져 논란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수 국산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새만금 개발청이 전했지만 의문은 여전한 데다 뒷북 대응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이 국민의당에게 후반기 의장단을 양보하지 않기로 해 감투 싸움의 협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군산 미 공군기지를 테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버스 연료로는 압축 천연가스 CNG와 경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NG는 폭발 위험이 있고 경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죠. 국내 업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탄소섬유 CNG 연료 탱크를 생산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들이 수입산 강철 연료 탱크만을 고집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에서 시내버스 연료 탱크가 폭발해 승객 1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강철로 만든 CNG 연료 탱크가 손상된 상태에서 용기 내 압력이 높아져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폭발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국의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CNG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는 모두 강철로 만든 수입산이 차지했습니다. 전북만 보더라도 경유 대신 CNG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72% 모두 수입산 강철 연료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수입산 연료 탱크는 강철로 만들어져 여전히 폭발 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내버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CNG 가스를 충전할 때는 야가 굉장히 이렇게 팽창을 하고 다시 썼을 때는 수축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팽창 수축을 하다 보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피로가 가서 금방 이렇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났었을 때의 그 파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문제는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순수 국산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업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의 한 업체는 탄소섬유로 CNG 연료 탱크를 만들어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 업체에서 만든 탄소섬유 연료 탱크는 수입산 강철 연료 탱크보다 강도가 훨씬 높고 파편이 발생하지 않아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화합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도 수입산 강철 연료 탱크보다 500kg이나 가벼워 한 달 평균 5% 이상의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경유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천연가스 버스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매연도 더 적게 나옵니다. 이 업체의 탄소섬유 연료 탱크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일부 SUV 차량에 장착돼 성능과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라북도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효성 등 9개 기관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탄소섬유 CNG 연료 탱크를 장착한 시내버스 10대를 전주와 익산, 군산에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적합성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이곳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과 폭발 위험을 줄이고 수입 대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나아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국산 탄소섬유 CNG 연료 탱크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서자 지역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수도권 의원 10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고 수도권 공항과 항만구역에서 제조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며 4년제 대학 신설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균형발전협의회가 지역 말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충북의 도종환 의원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외국 선박 환적을 중단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자국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겠다면서 광양 항만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 군산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이 환적 자동차 화물을 계속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새만금 개발청이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의 입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의 뒷북 대응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새만금 개발청이 전했습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삼성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삼성이 사업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투자 협약 당시 약속한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을 접었지만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삼성은 기존에 약속한 사업을 접었다고 했을 뿐 앞으로 투자 시기와 규모 등 자세한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입장을 밝힌 삼성 측 인사가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임원으로 삼성그룹의 대표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저희 채널이 되는 저희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적어서 전라북도조차 새만금 개발청이 전한 삼성의 이번 입장 발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발청이 삼성의 그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보다는 삼성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소극적인 자세와 뒤늦은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이지만 지난 2013년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맡은 신사업 추진단을 해체했을 때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 투자가 완전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서야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공문으로 지금까지 지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유선으로 면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면담이 성사가 안 돼서 저희도 지금 공문이든 여러 가지 또 수단을 추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입장을 밝혔지만 삼성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백지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도 의원들이 국민의당에게 후반기 의장단을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의회 11개 의장단을 독식하겠다는 뜻인데요. 국민의당은 협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28명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에게 의장단을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8명인 국민의당은 전북도의회 11개 의장단 가운데 하반기 몫으로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8명의 더민주는 한석의 의장단도 양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을 지키지 않았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들이고 또 4월달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당에서 저희 동료 의원 2분을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 감투 싸움입니다. 각종 명예는 물론 매월 업무 추진비, 즉 도의회 의장 420만 원, 부의장 210만 원, 상임위원장 130만 원이 모두 더민주 몫이 됐습니다. 그런 의원보다는 의장단에 합류를 하면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저버린 의장단 독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민들이 이번에 선택을 70%라는 선택을 해줬잖아요. 국민의당을. 거기에 대한 일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북 도의회가 의장단을 독식함에 따라 반대로 국민의당 의원 수가 많은 군산시 의회와 김제시 의회는 더민주에게
의장단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지난주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협치의 정신으로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아웃격인 전북도의회는 감투 싸움으로 의장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교수가 연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교직원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농수산대학 교수 A씨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3,700만 원을 더 받았고 교직원 B씨는 기숙사 침대를 구입하면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고려하지 않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연구비 횡령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 56건을 적발해 4명을 고발하고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 2차례 나눠 시행돼 온 뿌리기술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사업이 수시 접수로 전환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제품과 공정기술 개발 사업에 최대 1년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운영 방식을 수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주조와 금형, 용접 같은 뿌리 기업들이 시장의 요구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군산 미 공군 기지를 테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군산 미 공군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갖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차량 검문 검색이 이어집니다. 미군들은 출입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구석구석 살펴보고 운전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한 뒤 차량을 통과시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군산 미 공군기지를 테러 대상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면서 평소보다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군산 미 공군 측은 일단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IS의 테러에 대비한 후속 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이잖아요, 비행장 앞에. 그 테러가 크면은 여기까지 다 우리까지 지금 위험하니까 많이 불안했죠. 군산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 관련 기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가 요구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2억 2천만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중앙광장에 차량 186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차량 수용 능력은 2,360억 대로 늘었습니다. 축사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배양 시설을 건립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와 함께 3억 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악취 저감 미생물 배양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용지 축산단지에 뿌리면 전북 혁신도시 악취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기, 전자생활용품, 건축, 인테리어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참가업체에겐 부수비 70%와 함께 바이어 연계 활동이 지원됩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20개가량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최근 복분자 재고량이 크게 늘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복분자를 식초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복분자 식초가 비만을 예방하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윤 기자입니다. 정읍과 순창 등 복분자 주산지에서 복분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복분자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 좋아 액기스나 술로 담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복분자를 식초로 만들어 연구한 결과 새로운 효능이 발견됐습니다.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9주 동안 복분자 식초를 먹였더니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몸무게가 평균 5.7% 줄었고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31% 감소했습니다. 복분자 식초는 지방 흡수율을 낮추고 지방을 몸에서 빨리 배출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발견됐습니다. 성장기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경골 길이가 6.4%가량 더 자랐고 폐경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골 구조가 더 치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분자에는 비타민이나 유기산, 카테킨,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식초로 담았을 때 이러한 기능성 성분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식초의 초산 성분이 비만 예방이나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옷의 독성 성분을 제거한 무독화 옷 식초에서도 복분자 식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슷한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발효식초가 고도비만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군산과 부안, 고창 등 서해안에 보름달 물 해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한여름에 대량으로 나타나 어획물과 섞여 품질을 떨어뜨리며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해수욕객에게 쏘임 피해를 줍니다. 전라북도는 해파리 출현량을 조사해 주의경보 수준으로 늘면 곧바로 제거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고졸자를 채용하기 위해 여는 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고졸 지역인재 채용 콘서트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고졸 직원 채용 요강과 취업 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수십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8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29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18살 김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개인정보로 PC 게임에 가입한 뒤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모두 1,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군산경찰서는 대낮에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대낮에 CCTV가 없는 주택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최고 1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돌풍이 불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SBS는 전국 자치단체 40곳과 함께 도랑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은 강의 최상류인 도랑을 되살려 물순환 생태계와 문화적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SBS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랑 살리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